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즐겁죠?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이 말은 지적 측량 끝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지적 측량. 토지의 표시 6가지 중에서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3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적 측량할 때 우리 지적 측량은 이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도면에 등록해 놓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우리 세종시에 토지 하나 측량했습니다. 그럼 도면에 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도면은 수만 장이 있습니다. 그럼 수만 장 도면 가운데 어디에 담아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 하나를 바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 자,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되는 점부터 잡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경위도 우리 북위 38도선하고 동경 125, 127, 129, 131 해서 이런 교차점들이 있습니다. 이 교차점은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점들이죠. 이 점들로부터 일정한 거리 각도를 재면서 아주 뚝뚝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여러분 교재 72페이지 가보시면 72페이지 가보시면 그 도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도표 왼쪽 위에서부터 분류해서 내려가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있죠? 그 점들이 지적 기준점들입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을 처음 잡습니다.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을 또 잡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잡는데 자, 지적 삼각점은 처음으로 잡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 간의 거리가 약 2km에서 5km 정도 굉장히 멀리 잡습니다. 기준점의 기준점으로 쓰겠다는 거야. 근데 너무 머니까 토지 측량하는데 기준으로 쓰기 어렵죠?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이것은 약 1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아주 짧은 거리에 대략 50m에서 300m 간격으로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있는 이 도면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 도면상에서 지적 삼각점이 여기 있다.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의 십자 표시로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여기 있다. 요거는 동그라미에 연하게 채색된 상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 여기 있다라고 지적 도근점은 빈 동그라미로 그냥 원으로만 표시를 해요. 도면에 미리 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실제 토지에서도 그 자리 가면 그 기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이 땅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땅에 표시되는 기준점의 표식은 조금 이따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를 측량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 나성동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측량할 때는 측량기계를 들고 가서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고 이 토지가 가장 잘 보이는 기준점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점 이 점으로부터 토지의 경계점들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 거리 얼마 각도로 떨어진지 각도 이런 걸 재는 겁니다. 재가지고 도면에 등록할 때는 이 기준점의 위치가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도면에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리 각도 잰 대로 점 찍어놓고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모든 토지가 있어야 할 도면의 있어야 할 위치에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하나를 측량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야 되겠죠? 이 기준점 잡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초 측량된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필지 하나하나를 측량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측량한다라고 해서 뭐 세부 측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이라는 이름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기초 측량은 뭘 잡는 측량? 기준점 잡는 측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문명화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준점을 잡아놨지만 워낙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식목 사업을 많이 해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땅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다시 측량해서 여러 번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이 측량 자체의 정밀도가 조금씩 오차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들어선 지역처럼 땅값이 높은 지역은 도면에만 등록한다. XY 좌표상에서 수학적으로 등록해 놓는다. 수학적으로 등록을 해놓는 보다 정밀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좌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100% 도면에 다 있고 도면에 등록된 토지 중 일부 토지 가치가 높은 일부 토지는 별도로 좌표로도 또 등록돼 있다. 기억나세요?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의 도면의 축척은 가장 정밀한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만들어져 있더라. 좌표가 있어도 도면은 있다. 그때 그 도면은 가장 정밀한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걸 우리가 면적 배울 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 그 정도 봅니다. 자, 우리 도면에 등록되는 도면의 등록사항을 배울 때 여기 지적 도면의 색 인도라고 해서 십자형 박스 기억나세요? 번호 적혀 있는 거. 그거 말고 위치, 수치 세 가지 치가 도면에 있다. 기억납니까? 자, 도면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토지상에 건축물의 위치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도곽선 및 도곽선의 수치 여기 글자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있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위치, 수치, 치 세 가지 어디 있다? 도면에 있다. 그때 도면에 있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기준점의 위치가 있더라는 거야. 됐습니다. 하시고. 자,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지적 청량은 이런 청량들을 지적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 청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지적 청량의 의미도 가끔이지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지적 공부를 복구합니다. 무슨 청량? 복구 청량. 2번은 뭐 할 때 하는 청량일까요? 신규 등록할 때. 3번은 뭐 할 때 하는 청량일까요? 등록 전환할 때. 저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아예 안 나오죠. 다음 중 등록 전환 청량이란 어떤 청량인가?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량. 이런 건 문제로 내지 않아요. 그 문제로 나오는 것이 뭐냐? 9번부터 13번까지가 문제로 나온 것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 연속해서 잘 안 나와요. 대충 보시면 되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가 들었을 때 신도시 전체적으로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 확정 청량. 요거 우리 지번할 때 이 이름 벌써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부터 가세요. 경계보건 청량이라는 이름의 청량이 있는데, 자, 법적인 경계는 우리가 토지에 설치해 놓은 담장이 법적 경계다 아니고 국가가 청량해서 기재해 놓은 도면의 경계가 법적 경계다. 도면의 경계가 법적 경계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사면 법적인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지 내 땅에 있는 선이 아니야. 맞죠? 그러면 도면에 있는 법적 경계를 정확히 역으로 청량을 해서 내 땅 위에 선을 그어줌으로써 내 경계가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해주는 청량을 경계복원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면에 있는 법적 경계점을 지상 표지, 땅 가죽 위에 복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청량이 경계복원 청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청량을 의뢰해서 청량한다 하면 거의 90%가 경계복원 청량입니다. 내 땅 새로 샀거든. 그런데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정확한 경계를 알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무슨 청량을 해요? 경계복원 청량. 땅 사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번 가봤더니 옆에 논밭을 농사 짓는 사람이 농고랑 밭고랑을 내 땅에까지 밭고랑을 하나 더 해가지고 더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았대네. 그러면 경계를 정확히 알고 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야? 경계복원 청량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청량이 거의 대부분은 경계복원 청량입니다. 경계복원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상에 건축물이 여기 있다라고 건축물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건축물 위치 제기 위한 청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른다. 지적 현황 청량. 건축물의 위치 현황 된다. 지적 현황 청량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많이 개발되면서 대부분 새로 청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저 산 뒤의 토지들 같은 경우는 110년 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청량한 걸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량 결과는 현재 지적 공부를 비교해보면 청량 결과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해. 110년 전에 기술해봐야 얼마나 뛰어났겠어. 맞죠? 그래서 그 지적 공부의 기재가 현실과 안 맞는 땅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부르고,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에 관한 제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지적에 관한 제조사업. 이거는 우리 개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 지역은 너무나 지적공부의 정보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럼 이 지역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들어오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야. 그럼 지적 재조사 하면 눈으로 보고 맙니까? 청량 새로 합니까? 청량 새로 해야지. 그때 하는 청량을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고 부른다.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거야. 그 중에 유일하게 여러 번 나온 것이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다른 것은 한 번 나오고 거의 끝났어요. 그러나 지적 현황, 건축물의 위치 현황 재는 청량. 이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청량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 국가가 토지 표시를 정해야 되죠. 그럼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니까 청량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4천만 필지, 저 지리산 뒤에 한라산, 설악산 뒤에 공룡 능선 넘어 그 뒤에도 땅은 있다고. 사람 접근도 어려운 곳에. 맞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수평선 넘어 낙도들에도 땅은 있다고. 그 땅을 국가공무원들이 다 청량을 해야 된다면 청량 관련한 국가공무수를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늘려야 될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국가는 직접 청량하지 않고 민간 청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청량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청량하는 민간인들을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 지적청량 수행, 국가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청량한 결과를 국가가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지적은 국가가 정하게 된다, 민간이 정하게 된다. 민간이 정하게 되니까 수행자가 청량한 결과는 국가기관이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사하면서 하는 청량을 검사청량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검사청량. 자, 됐습니다. 대충 고정도 하시고 의미는 고정도 하시면 돼.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리합니다. 자, 지적 재조사 청량, 재조사 청량하고 그 다음에 검사 청량하고 이 두 가지 청량은 우리 개인들이 청량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청량이 아닙니다. 재검 청량은 의뢰할 수 있는 청량이 아니다. 자, 아까 지적 재조사 청량은 우리가 해달라 해서 합니까? 국가기관이 판단해서 합니까? 국가가 판단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해달라 해서 하는 청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검사 청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청량을 의뢰합니다. 뭐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 청량을 의뢰해요. 그럼 청량을 국가가 해요? 민간이 해요? 민간이 했다고 수행자가 대신하죠? 그러면 민간이 한 청량을 국가기관이 검사하는 거죠? 그럼 검사 청량은 청량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청량이지 우리가 이 청량 잘못된 거니까 국가기관에서 검사해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해주는 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 청량은 의뢰할 수 없다. 이게 최근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재검 청량. 그 다음에 요즘은 오히려 요게 더 중요하죠. 현경이 해서 지적 현황 청량하고 경계 보건 청량하고 이 두 가지 청량은 검사받지 아니한다. 안검사. 그 다음에 면적 잴 필요가 없다. 안면적. 안검사 안면적. 현경위는 안검사 안면적 하고 좀 외우십시오. 현경위는 안검사 안면적. 검사받지 아니하고 면적 재지 아니한다. 안검사 안면적. 자,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지적 사항은 6개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것을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청량으로 정해진 건 3가지예요. 면적, 경계, 좌표.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그럼 국가가 정해야 되는데 실제 청량은 국가가 한다? 민간 수행자가 한다. 민간 수행자가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하는 게 아니라면 지적 국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사받을 필요가 없겠죠? 요 논리 이해되세요? 자, 지적 국정.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지적은 몇 개 있다?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토지 표시가 다 지적사항이잖아. 이거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 그 중에 면적, 경계, 좌표. 국가가 정하죠? 그럼 청량도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민간업자가 청량했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검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적 현황 청량은 토지 표시, 면적, 경계, 좌표 정합니까? 건축물 위치 잡습니까?
건축물 위치 잡는 거야. 토지 표시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꼭 국가가 정할 필요 없죠? 그럼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면적 잴 필요도 없다. 건축물 위치 잡는다 했지. 누가 면적 잰다 한 거 아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자, 경계는 토지 표시 맞죠? 그럼 국가검사 맡아서 국가검사 받아서 정해지는 게 맞죠? 그러나 지적 국정,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 국가가 경계를 정할 때는 검사를 거쳐서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경계보고는 경계를 정하는 걸까요? 이미 도면에 정해져 있는 경계를 역으로 측량해서 토지 위에 표시를 함으로써 경계가 이거라고 단순히 가르쳐주는 걸까요? 가르쳐주는 거지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야. 경계를 정하는 건 처음에 도면에 등록할 때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경계를 단순히 알려주는 거죠. 또 검사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도 검사받지 않는다. 당연히 면적 안 재죠? 경계만 복원하면 되지. 안 검사, 안 면적. 예전에는 요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 요거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요즘은 재검은 의뢰할 수 없다. 요게 이제 2번 나왔어요. 이게 2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경위는 안 검사, 안 면적. 요 정도는 알아둡니다. 됐어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이 사실은 이 2가지 설명하려고 이 하나하나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넘어가서 지적 청량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중요하겠죠. 자, 청량은 소유자도 또는 이해관계인도 청량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청량 필요하면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뢰할 때는 반드시 국가나 소관청에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소관청에 의뢰할 수 없고 반드시 수행자에게만 의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놨어요. 지적 청량은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의뢰할 수 없고 우리 소관청에게도 의뢰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라는 사람은 민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이 15년 전에는 우리 시험범위 있었어요. 그러나 지적법이 개정되고 조문의 순서가 바뀌면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 2사람이 누구냐를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한번 하고 지나간 거야. 막 공사 안 하고 업자가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일단 민간인들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 의뢰를 받았다면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걸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국가기관에 바로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청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이름이 지적청량 수행계획서예요. 이게 바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라는 이름을 아느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안 내는 건 이게 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서류 이름은 정확히 아시면 돼. 자, 숫자, 사람, 서류 이런 거 정확히 아시면 돼. 뭐 지적은 다 그거니까. 자, 무선자, 지적청량 수행자. 그 사람의 계획서, 무선 계획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맞죠? 그냥 이름만 거창하지 보고서예요. 뭐 적느냐? 청량기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청량 일자 4일간. 청량 수수료 150만 원 받았거든요. 이런 거 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어떤 이 정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서예요. 언제까지 냅니까?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냅니까? 소관청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다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한 다음 지적 청량을 갑니다. 지적 청량은 5일 안에 하라. 이렇게 기간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청량한 결과물을 바로 의뢰인에게 가르쳐주면 국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량한 결과물은 다시 국가기관에 잡아넣어서 검사 과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청량은 기본 4일 안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한 소관청은 자 청량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정확하네. 그렇다면 이 청량 결과로서 토지 표시로 결정합니다. 라고 누가 결정해요? 소관청, 국가기관이 결정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청량은 이 사람이 했지만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다음 이 청량의 결과물, 청량 성과도 등을 다시 수행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수행자는 이렇게 검사받은 청량 성과를
국가의 검사 거친 청량 성과를 비로소 의뢰인에게 발급 교부할 수 있다. 비로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되죠? 자, 청량 의뢰받았다. 다음 날까지 보고하고 청량하고 검사받고 검사한 결과물 오면 비로소 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숫자다. 그럼 청량은 며칠 안에, 검사는 며칠 안에. 요건데 뭐 5일, 4일 그것만 가지고 문제 나올까? 뒤에 들어가면 자, 여기 지적 청량형 박스로 정의된 거 있죠? 요게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온다. 그죠? 자주 나온다. 항상 숫자 넣으면 눈 부릅뜨고 보시면 돼. 사람 넣으면 눈 부릅뜨시고 그런 거야. 자, 원칙적으로 청량은 5일, 검사는 4일. 오싹오싹, 아싸아싸, 5일, 4일, 5일, 4일. 그렇게 갑니다. 오싹오싹, 5일, 4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청량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기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청량할 때 저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매립지라서 기준점이 없네. 그런데 기준점이 있었는데 장마로, 홍수로, 산사태로 이 기준점이 멸실되고 없어졌네. 그럼 기준점부터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준점 설치하는 만큼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더해줄 것이냐? 자,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한 점 설치하든 15점을 설치하든 일단 15점까지는 15점 이하는 15점 포함하죠?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해줘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15점까지는 4일을 더해줍니다. 원래 그 오싹은 그대로 주고 거기다 4일을 더 더해주라는 거야. 되죠? 그런데 만약 15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 15점을 초과하면 그때는 원래 더해줬던 그 4일은 계속 더해주고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라. 1일을 가산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점을 넘어서 그 다음 4점 16, 17, 18, 19점 15점 초과한 4점이죠. 4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해라? 1일만 더 가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9점 설치했다. 청량기간 모두 며칠인가? 그게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야. 그럼 5일, 4일, 1일 더하니까 10일이 되겠죠. 검사기간은 4일, 4일, 1일이니까 9일이 되겠죠. 됩니까? 그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문장을 자 지적 청량과 관련해 청량기간은 괄호 1로 하고 검사기간은 괄호 1로 한다.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괄호 1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괄호 1에 15점 초과하는 괄호점마다 괄호 1을 이렇게 괄호 이 괄호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면 우리 지적법은 특징이 토시까지 그대로 법률 규정대로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외우느냐? 못 외우면 그냥 오싹오싹 아싸아싸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 4, 15, 4, 15, 4, 1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여태까지 다 풀린다. 자, 오싹오싹 아싸아싸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기준점 설치 나오면 15, 4, 15, 4, 15, 4, 1 15, 4가 3번 마지막 1 나오면 돼. 15, 4, 15, 4, 15, 4, 1 그렇게 나오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준점 설치해서 복잡하게 계산하려니까 힘들어. 그러지 말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더라. 이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4분의 3, 4분의 1로 구분합니다. 자, 합의 기간의 4분의 3 청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됩니까? 실제로 합의해서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도 나오고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40일로 합의하였다. 곱하기 청량기간은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 청량기간 며칠인가? 30일. 검사기간 며칠인가? 10일.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쉽죠? 쉬워요. 됐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법은 계산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뭐 초등학생 수준의 계산 문제야. 뭐 개론처럼 계산 문제 포기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지적법에 계산 문제 못 맞췄다 하면 집에 가면 애들한테 꿀밤 맞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걸 틀리고 하냐.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결과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국가기관이 하죠. 대부분은 검사를 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나 소관청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지적 기준점 가운데 가장 처음 잡히는 점이 지적 삼각점이었죠? 삼각점 청량의 결과물 검사는 시대가 합니다. 소관청이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지 한 필지 한 필지가 아니고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넓은 지역에 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었어요? 지적 확정 청량이었죠? 요 청량도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잡히는 기준점, 그 다음 토지 한 필지 한 필지가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하는 그런 청량성과 시대가 검사합니다. 됐습니다. 그죠? 아이고, 조금 젊을 때는 뭐 분필 가루 정도는 마셔도 가닥 없었는데 이제 조금만 목에 조금만 걸려도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기술지문 복습 2번 등록 전환합니다. 면적 측정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등록 전환은 무조건 청량합니다. 자, 경계 임야도 있던 걸 지적도로 옮기는 게 등록 전환이죠. 당연히 경계 청량 새로 해줘야 되고 지적도에서 보다 정밀한 도면에 의해서 면적도 새로 재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은 무조건 경계든 면적이든 청량해야 됩니다. 4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청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의뢰해야 됩니까? 수행자에게 또는 소관청. 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행자에게. 5번 수행자는 청량 의뢰를 받으며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 소관청에 제출. 항상 사람 숫자. 맞죠?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 기준 접수. 아까 우리 여러분 책에 72페이지 보셨던 거죠? 그게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앞에 게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앞에 거는 안 나오고 지금 뒤에 것이 나옵니다. 자, 지적 기준점을 청량을 했더니 청량의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그걸 청량 성과라고 부릅니다. 이 청량 성과는 우리에게 열람도 되고 등본 발급도 되고 공개가 돼요. 그럼 공개하기 위해서는 청량의 결과물을 누군가 보관 관리해야 되겠죠? 누가 보관 관리하느냐? 지적 삼각점 성과 가장 먼저 잡히는 점은 시도지사가 보관 관리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조점과 도건점은 소관청이 보관 관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되느냐? 옛날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건 시도지사에게, 소관청이 보관하는 건 소관청에게. 이게 옛날 규정이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전에 전산화가 되면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옛날처럼 시도지사에게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누구에게? 소관청. 요게 들어오면서 이거 새로 들어온 걸 아느냐를 벌써 한 10년간 3번 넘어물었죠.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소관청에 가도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시도지사 보관하니까 보관하는 그 자리에 가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산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꼭 시도지사에게 갈 필요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도 하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여기가 서울에 가면 동작 현충원 돌아가는 야산 돌아가는 둘레길입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요 뭐 보이죠? 요게 지적 도건점 표지입니다. 요게 실제로 땅에 설치된 위에서 찍은 게 이겁니다. 이거요. 지적 도건점 돼 있죠? 요렇게 지도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실 토지에도 가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현충원 돌아가는데 이게 밤에 제가 좀 올빼 밑이라서 밤에 산을 좀 많이 댕깁니다. 낮에는 뭐 일하느라고 밤에 마치고 들어가면 12시 넘어버리잖아. 잠 안 오면 그 다음날 수업이 없거나 하면 바로 산에 가, 새벽 2시에도 막 산에 가버린다고. 가서 하는데 요 나무 계단이죠. 나무 계단에 요 있잖아.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 내가 찍어 놓은 거예요. 나무 계단에 위에서 찍은 게 이겁니다.
지적도군점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 여기도 까치산이라는 산인데 이것도 야간입니다. 이 가면 저는 뭐 남자니까 혼자가 되는데 새벽 2시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타이즈는 옛날 말 요즘 레깅스 입고 혼자 다녀요. 그럼 나는 지가 노는 건 내가 더 놀래. 내가 더 놀란다고 그죠? 요즘 젊은 귀신들은 소복을 안 입고 레깅스 입고 다니나. 회사 혼자 새벽 2시 혼자 다닌다고. 겁도 없이. 그죠? 그래 다닌다고.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요겁니다. 이거 지적도군점 서울시에 특별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도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로에 있는 겁니다. 지적도 서울 특별시. 이게 여기 마포에 가면 마포 이 도로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도 있구나. 좀 특이한 것도 제가 몇 개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 지적 기준점은 지도에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위에도 그 자리 가면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이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청량이 기준점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 됐어요. 됐다. 자, 길주문 복습. 1번.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기간 정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그럼 기준점 설치도 안 했고 합의도 안 했으니까 가장 청량의 기본적인 절차를 묻고 있다는 거야. 그때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아까 며칠? 5일. 만약 검사 기간 나오면 4일. 오싹오싹 아싸아싸 하면 되죠. 됐다. 자, 2번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합니다.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4일에 15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 여기 이제 괄호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밖에 가면서 계속 나온다는 거야. 모르면 그냥 오싹오싹 아싸아싸 시작했고 15 시작하니까 15, 4, 15, 4, 15, 4, 1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다 풀린다. 그죠? 하시면 돼. 5번 지적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청량 성과에 대하여 시대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 아까 안검사 안면적 두 가지 현경위는 지적 현황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그죠? 요 두 가지 청량은 안검사 안면적. 검사받지 않고 면적 잴 필요도 없어요. 6번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옛날에는 한 사람 시도지사, 지금은 두 사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그죠? 여기 있는 거 중심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고. 자, 이제 지적 청량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자, 지적 청량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청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청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붙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 청량 적부심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적부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주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적위원회야. 지적위원회는 청량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심사가 제기됐을 때 적부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 결정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럼 지적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부심사는 한 판만 가능하다, 두 판까지 가능하다. 두 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판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두 번째 판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적부심사는 두 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소송은 세 판까지 가능하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맞죠? 그런데 탄핵심판은 몇 판이다? 단판, 한 판이 끝났잖아. 맞죠? 겁나는 거예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둡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개만 심의 의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부심사.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만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다, 재심사다. 재심사. 두 번째니까 재심사 하겠죠? 플러스 4개 더 심의 의결합니다. 해서 심의 의결 권한도 지방과 중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대부분 중앙지적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낼 게 좀 더 많으니까.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나왔지만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나오면 중앙지적위원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시도에서 하고 나오면 다 지방지적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앞에 행정구역만 바꾸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얘기고 시도에서 하면 지방지적위원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중앙지적위원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우리 지적위원회
썬파워 권력 다 가졌죠? 그 축척변경위원회 권력 다 가졌죠? 적부심사에서는 지적위원회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권력을 가지니까 머슴이 필요했잖아. 누구를 썼어요? 소관처. 그러면 지적위원회도 머슴이 필요하잖아. 누구를 쓰는가? 그 머슴은 지방지적위원회 머슴은 시도지사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머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머슴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그래서 시도지사 이러고 하면 예의하고 쫓아오는 거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고 하면 바로 오는 거야. 맞죠? 머슴은 가까운 데 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숫자 나옵니다. 자, 5인 이상 10명이야. 똑같죠? 그러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 포함하여 이 말이 앞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포함하여 전체 인원 5명 이상 10명이 아까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위원은 지식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 누가 임명 위촉합니까? 국장이. 그래서 아까 시다바리도 딱 하나 권한 가지는 게 인사권이다. 맞죠? 그래서 지적위원회도 인사권을 시다바리가 가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 인사권,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인사권 그렇게 가집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맡습니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국토교통부 아니고 시도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시도의 담당 국장, 시도의 담당 과장. 됩니까?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4번. 자,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뭐예요? 제외합니다. 왜 제외합니까? 공무원이니까. 국장 자리 3년 있으면 위원장도 당연 3년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따로 임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임기 얘기할 때 2년은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 인원수 얘기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요래 나오더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5번. 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아까처럼 축척변경위원회처럼 머슴이 소집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여기도 파워 빵빵하죠? 전부 영감님들이라 어디 다닌다? 5일장 다닌다 그랬어요. 그죠?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6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할 때도 과반수. 아까 똑같죠? 그리고 7번. 중앙지적위원회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 들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비슷한 거야. 얼마나 파워 있냐 말이야.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파워 있는 거 대통령도 저리 가라고 과반수 차지한 국회가 그냥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게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자기가 가진 권한을 맥시멈으로 행사한다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맥시멈을 넘어서까지 행사하려고 하잖아. 지금 상권 분리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왔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대부분을 비판하더라도 상권 분립을 없애자. 뭐 박머식이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 북한에 쫓아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죠?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거. 국민이 주권 가진다는 거. 역사가 이 왕정에서 벗어나서 이 민주정으로 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삼권 분립하고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에 의해서 꼭 필요한 제도야. 인간이 구하는 최고의 제도거든.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런 인간은 진짜 테러의 대상이 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야당 대표를 뭐 테러하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삼권 분립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쫓아보내야 돼.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 자, 그리고 7번. 그래서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권한 빵빵한 사람은 밖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사무실에 따뜻한 데 있고 머슴이 나가야지.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권한자가 직접 안 나가고 관계 공무원, 당신이 담당자지 지정해서 네가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나한테는 결과 보고해. 나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나간다고. 그러면 필요할 때는 지적주의나 수행자에게도 뭐 네 사람 동원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 9번. 요게 이제 2년 전에 나왔습니까? 중앙지적위원회 간사조차도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인사권은 머슴이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냐?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틀렸다. 그래서 인사권을 누가 가지는가 외우라는 거야. 축적 변경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외우라는 거다. 막 그 정도 돼 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여러분 앞에 들으셨던 분 다 적혀 있죠. 플러스 지적위원회하고 두 가지 위원회는 공통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위원회 숫자 둘 다 몇 명 이상 5인 이상 몇 명이야 10인이야 그죠? 두 번째 자 회의를 개최할 때는 몇 명 출석 과반수 출석에 몇 명 찬성 그 과반수 찬성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둘 다 누가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소집하는 거 아니다. 머슴이 소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장 단위니까 딱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 구두로 통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절차는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다 서면으로 합니다. 구두로 한다면 구두 집어서 던져버린다. 그죠? 구두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 위원에게는 출석 수당 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플러스 여비 차비 줘야 됩니다. 플러스 별도의 실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별도로 출장비 다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둘 다 썬파워라는 거. 그것도 동일해요. 그죠? 동일해요. 이런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하지 말고 이 공통점을 알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됐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사항 5개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냥 심사, 재심사. 그냥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재심사. 그 다음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지적 청량기술 연구, 개발, 보급,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해가지고 5가지. 재심사, 개발, 양성, 징계. 이 개발은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 하는 그런 형식의 개발이 아니고 축구 더럽게 못하는 개의 발이다. 개의 발. 그죠? 개는 원반 던지면 공 던지면 주뒤로는 잘 물어요. 그러나 발로 체력하면 주인한테 돌아온다. 지구 몇 바퀴 돌고 온다. 지구 몇 바퀴 돌고 와요. 이 개발은 공을 못 차. 이 안장대가 이 차면서 짝꿍뚱한 데 간다고. 맞죠? 그래서 군대 가면 축구 더럽게 못하는 발을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 제가 있을 때 군대에서 별명이 그냥 개발이 아니고 양개발이다. 오른발 왼발이 모두 개발. 양개발. 그랬어요. 군대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평한 땅하고 공 하나 던져주면 한 30명 뛰댕기거든. 원래 11명, 22명 뛰댕겨야 되는데 맞죠? 운동장 넓게 주면 한 30명이 뛰댕긴다고. 공 하나 주면 막 몇 시간을 미친 데 뛰댕기니까 군바리들이 참 병사 부르기 제일 좋은 게 공 하나 주고 야 놀아. 그게 미친 데. 공 잘 차는 사람을 군인들이 그리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개발이야. 양개발. 그래서 개발만 양성하면 띄워준다. 징계,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 개발, 양성, 징계다. 그죠? 대충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회 제척 깊이 회피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제척 깊이 회피라는 말은 지금 뉴스를 많이 보시는 사람들은 조금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선거법 위반하고 걸려가지고 했는데 하급심에서 재판 맡았던 그 판사가 다시 고등법원에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기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피한다.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넣어주시오. 라는 게 기피입니다. 됩니까? 근데 만약 판사가 들어왔는데 판사하고 상대방 측 원고하고 또는 피고하고 보니까 둘이서 여보 당신 이러더라. 보니까 부부지간이네. 그러면 내 편 들어준다. 저 편 든다. 저 편 든다. 중립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예 법적으로 제외되고 배척된다.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죠. 그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못 들어오는 사유. 무슨 척? 제척, 제외되고 배척된다. 근데 그런 사유 아닌데 보니까 학업심에 이미 심판했다든지 지금 판사하고 둘이 보니까 맨날 저녁마다 만나서 술 먹는 동기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 친척은 아니지만 뭔가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나 저 사람 빼줘. 그게 기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아주 친하진 않지만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판사 자체가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 그럼 중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스스로 나는 이 재판 안 들어올랍니다. 라는 게 회피라고 하는 거야. 회피. 얼마 전에 대법관이 원래 이 재판하는데 한산에 빠졌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던 대법관은 스스로 요번 이재명 대표 그 대법 판단에서 한 명 빠진 거 들으셨어요? 그 사람 스스로 빠지면서 뭐 했다? 회피. 내가 스스로 빠진 건 회피라고. 여러분은 공부하느라고 뭐 뉴스 안 봐서요, 그죠? 공부하느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보고 하면 골치 아프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거기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가 보다. 시험에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보면 전부 뭐 친족이었거나 뭐 해당 안건에서 진술했거나 이런 사람은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공평의 원칙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가 보다. 잘 안 나오니까.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길준 복수 이거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2분의 1 이상이다. 과반수다. 과반수다. 그죠? 과반수. 4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모여서 포함해서 몇 명 이상? 5명 이상. 몇 명이야? 10명이야. 실제로는 15명으로 나왔어요. 숫자는 계속적으로 장난친다. 숫자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5번 이 사람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회의 소집은 장관이 합니까? 위원장이 합니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일시장소 한 건을 며칠 전? 5일 전까지 7일 전으로 가끔씩 이제 고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6번 이 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관한 사항. 적부 그냥 심사는 무슨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은 재심사. 맞죠? 지방은 적부심사 하나만 심의하기를 합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 적부심사. 요거 하면 끝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적부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청량을 의뢰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량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 심사 청구인이 옛날에는 2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늘어서 3사람이 되었죠. 자, 소유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청량을 의뢰했습니까? 의뢰받아서 돈 받고 해준 사람입니까? 돈 받고 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옛날에는 돈 받고 해줬기 때문에 청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러 오면 멱살 잡혀서 잠깐만요 말로 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해요. 이제 와서 따지려고 하면 잠깐만요 내가 직접 적부심사 제기할 테니까 결과를 두고 봅시다. 나는 제대로 했거든요. 괜히 나한테 와서 문제 삼지 마세요. 이런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한 10년 좀 더 됐죠. 들어온 지가. 자, 이 사람들이 적부심사 청구할 때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을 해주겠지만 중간에 시다 발의를 거쳐라. 그래서 지방의 시다는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거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왜 거치느냐? 자, 청량의 적부심사는 청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회는 파워가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 반팔 입고 왔는데 추워서 그죠? 이 날씨 안 좋을 때 밖에 잘못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나간다. 머슴을 보낸다. 머슴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가 현장에 가서 청량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다? 머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적 청량의 경위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지적 청량의 방법이 어땠는지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처에 있는 지적 기준점들은 어떻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토지 표시는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현장 조사하는 건 전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해서 결과를 30일 이내 위원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위원회는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결과가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심의 의결만 하는 거야.
그 심의의결 현장 조사 30일 이내 하는데 앉아서 심의의결하는 건 며칠 줘? 60일 2배나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죠? 나이도 많고 눈도 안 보이니까 가만히 노안이 와서 뭐 이런 시간 보내는 거지. 자, 그런데 60일 안에도 심의의결이 안 되면 딱 한 번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며칠? 30일, 최장 90일 안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의결이 되면 의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참여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의결서를 만들어서 의결서를 기다리는 자는 심사 청구인이겠죠. 그러나 파워 있는 자가 민원인을 직접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그래서 의결서는 다시 시다발이에게 보냅니다. 시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면서 시다발이 시다발이가 좀 그렇죠. 머슴 네가 민원인에게 전해줘 하고 주게 되면 그럼 머슴인 시도의사가 며칠 이내 7일 이내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지를 해줌으로써 위원회는 뒤에 숨어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나가지도 않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심사 결과에 승복하면 끝, 승복하지 않는다면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 재심사는 다시 머슴을 거칩니다. 이 재심사의 머슴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는 위원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누구를 거쳐라? 머슴을 거쳐라 돼 있다. 그 머슴이 현장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럼 재심사에서 지적측량 경위조사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다시 30일 이내 넘기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시 60일, 부득이하면 1차 연장 30일. 그리고 의결서 만들어지면 지체 없이 다시 머슴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럼 국장은 다시 7일이래. 그래서 사람만 시도지사에서 국장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뀌고 나머지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시도지사, 국장, 머슴부터 출발한다 30. 그리고 위원회에 넘어가면 60, 30. 그리고 의결서 지체 없이 돌아오면 둘 다 7일이네. 그죠? 사람과 위원회만 바뀌고 중간의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의결 결과는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만 의결서 자체는 장관인 내가 보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결서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결서 원본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시도의사가 보관관리하되 이 의결 결과와 기존의 지적공부 기재가 다르다면 지적공부 기재를 정정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공부는 원칙,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의결서 원본은 자기가 보관하고 의결서 사본만 묶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의결서 내용을 보면서 기존의 지적공부 기재가 잘못됐다면 정정 또는 수정해야 되겠죠? 이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받아 하는 정정인가? 소유자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하는 정정인가? 소유자 신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도지사가 의결서 이렇게 나왔다고 사본만 보내줬잖아. 맞죠? 소유자가 신청한 것은 적부심사를 신청했지 정정 신청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정정은 무슨 정정? 신청 없이 하는 정정, 직권정정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62페이지로 가봅니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가보시면 아래쪽에 핵심 다지기 박스 하나 나와 있죠. 핵심 다지기 박스에 보시면 밑에 7번 가봅니다. 7번.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무슨 위원회? 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 지금 시도지사가 소관청에 보내준 의결서 사본 누구의 의결서예요? 지적위원회 의결서잖아. 맞죠? 그 내용에 따라 소관청이 정정하는 것은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다. 소유자 신청 없었으니까. 맞죠?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 9가지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함으로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자, 복습. 요거 하면 끝납니다. 자, 2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자, 며칠 이내 넘긴다?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거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번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청구 회부받은 날부터 자 지적위원회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 다만 부득이하다면 딱 한 번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며칠? 30. 그죠? 5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게 되면 자 이날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누구에게 의결서 결과를 통지한다. 며칠? 7일. 7일. 5일은 아까 어디서 나와요? 위원회 소집 통지. 5일 장단이니까 5일. 맞죠? 이거는 7일입니다.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인 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해관계인에게도 당연히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는 요 얘기들은 앞에 그림으로 나왔던 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등기법. 오늘 등기법까지 카스문하고 가져왔는데 오늘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도 시간이 없더라도 축적 변경. 축적 변경도 시간이 없다면 아까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나온 거 있죠? 최소한 그거라도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 자꾸 한 개씩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뒤에 내가 외울 게 줄어들면서 다른 것도 눈에 들어와요. 외우라 한 걸 하나도 안 외우면 끝까지 그대로 간다. 그죠? 자꾸 외웁니다. 우리는 시험 준비하니까 자꾸 외워야 돼요. 그죠? 안 외우면 답이 없다. 외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